새벽 6시, 정우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죠. 오늘도 아내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산책이라도 해볼까요? 정우 부부는 결혼 40년 동안 이런 평범한 아침을 무수히 보냈습니다. 아침 식사도 늘 그랬듯이 든든하게 차려졌죠. 미역국에 생선구이, 반찬 6가지가 상에 올랐습니다. 정우는 식사를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아침과 점심은 배가 부를 때까지 먹곤 했죠. 나이가 들면서 식욕이 줄어든다는 말과는 달리 그는 여전히 음식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아침을 마치고 신문을 보며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은퇴 후의 여유로운 시간이었죠. 하지만 정우는 몰랐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제육볶음과 된장찌개, 그리고 밥 한 공기를 뚝딱 해치웠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많이 먹었지만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었죠. 아, 배부르다. 조금 쉬어야겠어요. 정우는 익숙한 듯 거실 소파로 향했습니다. 점심 후 잠깐 눕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위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식사 후 30분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대량의 혈액이 위와 장으로 몰립니다. 이때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노화된 중장년층, 특히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정우는 소파에 누워 TV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점심을 든든히 먹고 나니 나른함이 밀려왔죠. 하지만 10분쯤 지나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좀 쓰린데? 가슴 부근이 화끈거리며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증상이었죠. 정우는 이것이 단순히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옆집 김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점심을 먹고 바로 누웠다가 위산 역류로 고생하셨죠. 심한 경우 위산이 기관지로 넘어가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중력의 도움 없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지거든요. 더 심각한 경우에는 기도를 막아 질식 위험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우는 속쓰림을 달래려고 물을 마셨습니다. 다행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시간 정도 쉰 후 정우는 욕실로 향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항상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거든요. 따뜻한 물이 좋겠네.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계를 보니 42도 정도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뜨거웠지만 시원할 것 같았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됩니다. 이미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린 상태에서 혈관까지 확장되면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이 더욱 부족해지죠. 심장 전문의들은 이런 상황을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는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정우의 지인인 박 선생님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점심 먹고 바로 뜨거운 물에 목욕을 했다가 욕실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셨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정우는 욕조에 발을 담그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좀 어지럽네.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것도 느껴졌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경고였습니다. 정우는 서둘러 욕조에서 나왔습니다.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간단히 샤워만 했죠. 다행히 어지러움은 곧 사라졌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거실로 나온 정우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고 싶어진 것이죠. 여보,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뒷산에 올라가 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점심 드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운동하면 소화도 잘 되고 좋잖아요. 하지만 이건 역시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식사 후 격렬한 운동은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몰린 혈액과 운동을 위해 근육으로 가야 할 혈액이 충돌하면서 심장에 큰 부담을 주거든요. 특히 등산 같은 심한 운동은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듭니다. 이미 소화로 인해 혈액순환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런 운동을 하면 심장마비나 뇌출혈 위험이 크게 높아져요. 실제로 많은 중장년층이 식사 후 운동 중에 응급 상황을 맞습니다. 등산로에서 쓰러지는 사고의 상당수가 식사와 관련이 있다는 통계도 있죠. 정우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는데 평소보다 숨이 많이 찼습니다. 왜 이렇게 숨이 차지? 몸이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정우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산초입에서 몸풀기 운동을 하는데 어지러움이 다시 찾아왔죠. 이상하네. 오늘 컨디션이 별로인가? 몸의 반응은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있었거든요. 식사 후 급격한 활동으로 인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몸은 식사 후 소화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위와 장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다른 장기들은 상대적으로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요. 이때 갑작스러운 활동이나 환경 변화가 있으면 몸은 혼란을 겪습니다. 어디에 혈액을 우선 공급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하게 되죠. 그 결과 혈압이 급변하고 허혈성 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이런 상황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식사 후 30분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우는 산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이했죠. 여보,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으세요? 좀 이상해요. 어지럽고 속도 좀 아프고. 아내는 정우를 소파에 앉히고 미지근한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앉아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런가 봐요. 오늘은 좀 이상하네요. 이때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모든 증상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식사 후의 행동들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며칠 후 정우는 인터넷과 건강서적을 통해 식사 후 관리법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죠. 먼저 식사 후에는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편안히 앉아서 소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해요. 눕고 싶은 마음을 참고 소파에 등을 기대어 앉았습니다. 중력이 소화를 돕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천천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차는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다는 걸 알게 되었죠. 물을 마실 때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고 조금씩 천천히 마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대화였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소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여보, 오늘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 동네에 새로운 공원이 생긴대요. 그래요? 나중에 같이 가봐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정우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소화도 훨씬 수월해졌죠. 스트레스는 소화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정우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갔습니다.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천천히 걷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집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실에서 주방까지, 주방에서 안방까지 느리게 움직였어요. 급하지 않게,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말이에요. 30분이 지나고 나서는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했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고 평소 걸음보다 조금 느리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걸었죠. 이웃분들과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시는 거예요? 네, 요즘 식후 산책을 시작했어요. 이런 가벼운 대화들이 정우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운동도 되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천천히 걷기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소화가 훨씬 잘 되었습니다. 정우는 음식량과 균형에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밥과 채소 반찬을 절반 정도, 그리고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으로 식단을 조절했죠. 예전처럼 배가 부를 때까지 먹지 않고 80% 정도 찰 때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여보, 이제 식사량이 적당해 보여요. 네, 이 정도가 몸에 좋은 것 같아요. 계절에 따른 관리법도 배웠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지 않도록 주의했어요. 급격한 온도 변화가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서 탈수를 방지했습니다. 찬 음료는 피하고 실온의 물이나 미지근한 보리차를 마셨죠. 겨울에는 갑작스럽게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충분히 적응 시간을 가진 후에 외출했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온도의 차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도 도왔거든요. 외식할 때도 주의했습니다. 평소보다 음식량이 많아지기 쉬운 외식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했죠. 식사 후 바로 집에 가서 눕지 않고 최소 1시간은 활동했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하거나 천천히 걸어서 집에 가는 식으로 말이에요. 약을 복용할 때도 식사와의 간격을 지켰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혈압약은 식전에, 소화제는 식후에 정해진 시간을 지켜 복용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정우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몸의 변화가 확실히 느껴졌어요. 우선 소화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식후 속쓰림이나 불편함이 거의 사라졌죠. 혈압도 안정되었고 어지러움증도 없어졌습니다. 체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식사 후 몸이 무겁고 나른한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좋아 보여요. 그러게요. 이런 작은 습관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정우는 이제 식사 후 30분의 소중함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주변 지인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세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저는 항상 식사 후에 바로 누웠는데. 네, 저도 그랬다가 큰 문제를 겪을 뻔했어요. 정우의 이야기를 들은 지인들도 하나둘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역시 변화를 경험했죠. 동네 산책길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건강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정우의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정우는 점심을 마치고 바른 자세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며 아내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30분이 지나자 부부는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서두르지 않게 말이에요.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기분 좋은 산책이 되었죠. 여보, 우리가 이런 걸 진작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식사 후 30분, 이 짧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기, 미지근한 물 마시기, 가족과 대화하기, 30분 후 천천히 걷기. 이런 간단한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한 하루를 만들고 건강한 하루들이 모여서 건강한 인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정우 부부는 저녁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내일도 이런 평범하지만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습관의 힘을 믿으며 말이에요. 식사 후 30분,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식사 후 30분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